자, 안녕하세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지금 리스크 풀링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크 풀링 스트래티지가 뭔가 리디자인 한다 그랬고요. 언설턴티를 이제 뭐 줄이거나 해지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로케이션 풀링, 프로덕트 풀링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리드 타임을 풀링하는 아이디어예요. 자, 거기는 세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드 타임 풀링이고요. 자, 두 가지 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Consolidated Distribution 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Consider the following two systems. 자, 두 가지 이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첫 번째, in each case, weekly demand at each store is 포화송 with mean 0.5. 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수요가 평균이 0.5라는 얘기는 분산도 0.5죠. 그러니까 수요 X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0.5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도 0.5고 분산도 0.5입니다. 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And the target in-stock probability at each store is 99.5%. target in-stock probability가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weekly demand에 대한 얘기고요. 자, 현재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현재 시스템이 만약 이렇다고 칩시다. 여기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스토어가 1번부터 100개의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토어에서 이제 뭐 오더 업투 모델 같은 걸 사용하다가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에 주문해가지고 리드 타임이 8weeks가 걸리네요. 이러한 일이 모든 스토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current 시스템이고요. 지금 이번에 consolidated distribution이라는 이 컨셉은 밑에 있는 그림을 하자는 거예요. 자, proposed system인데 이걸 consolidated 됐다는 게 이제 통합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centralized inventory system이라고 봐도 되겠네. 어딘가 중앙 집중화된 인벤토리를 하나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DC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스토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가운데다가 커다란 저장 창고를 하나 둬가지고 스토어에서 서플라이어로 바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DC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받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거리가 가까울 테니까 리드 타임이 1week이라고 합시다. 모든 스토어가 이 DC로 주문을 하게 되고요. 이 커다란 저장 창고인 DC에서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서플라이어로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대략 뭐 8weeks가 걸린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지금 이 D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DC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DC demand, 자, DC의 demand는 우리 스토어에서 할 때는 이제 수량이 작을 때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 어울린다 그랬고, 이게 좀 수량이 많아지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어울리죠. 그래서 DC demand is normally distributed with the 평균은 mean이 50이 됐네. 왜 50이냐면, 각각의 평균이 0.5잖아요. 근데 스토어가 100개가 있어. 그러니까 100 곱하기 0.5 하니까 평균은 5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지금 15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라고 한 이유는 assumption from the historical data showing positive correlation in storage demand. 이 스토어가 그러니까 스토어 1에서 이 제품이 잘 팔리면 스토어 2에서도 좀 잘 팔리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스토어도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positively correlated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디맨드가 인디펜던트하다. 어느 스토어건 수요가 뭐 상관이 없다. 자, 서로 코릴레이션이 제로다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이 DC에서 느끼는 디맨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래요. 여러 번 했는데 모든 수요 디맨드 1에서부터 더하기 더하기 디맨드 100 이걸 합친 게 요 DC의 디맨드거든. 그래서 이 DC의 디맨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할 때 어떻게 해줘?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가 루트 100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 얘기는 상관관계가 없다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 이거는 루트 100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 sub i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각각 스몰 스토어의 이 표준 편차가 루트 0.5니까 이 루트 0.5에다가 루트 100을 곱하면 원래 7.07이 돼야 돼. 원래 이게 7.07 언제? 독립이면 서로 독립이면 이게 7.07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15라 그랬지. 그러니까 좀 더 표준 편차가 큰 거 보니까 positively correlated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까지 요 얘기를 가지고 저 current 시스템하고 이렇게 consolidated distribution center DC를 하나 지은 거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봤던 그 슬라이드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왔고요. 요 어떤 숫자들이나 이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 표를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 표에는 가로축에 보니까 하나, 둘, 세 가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어에서의 expected total inventory고요. 두 번째는 DC에서의 expected inventory고요. 세 번째는 DC와 스토어 그 사이에서의 pipeline inventory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칼럼에 여기 1번이라고 부를까요? 요 1번은 direct delivery supply chain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지금 1번 스토리네요. 아까 위에 current system이라고 했던 거. 요 두 번째는 지금 centralized inventory supply chain이라고 불렀던 게 이게 지금 consolidated 된 모양의 그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로케이션 풀링에 하고도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적었고요. 그 안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서 나와 있는 숫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direct delivery 시스템에 이게 650 나와 있는데, 자, 이게 650이 나온 이유는, 자, 이게 이제 order up to 모델을 이제 사용할 거라고요. order up to 모델을 사용하는데, 각 스토어에서 지금 요 스토어 각각이 100개가 아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걸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드 타임이 얼마입니까? 리드 타임이 지금 8주 걸리죠. 8주가 걸리고, 평균은 얼마입니까? 지금 평균 0.5라 그랬죠. 0.5 집어넣고, target in stock probability가 99.5% probability in stock, target in stock probability가 99.5%라고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엑셀 파일에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면 order up to level S가 11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on hand inventory가 on hand라고 쓸게요. 이게 6.5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어에서의 expected on-hand inventory가 6.5예요. 근데 6.5가 지금 스토어가 100개가 있으니까 스토어에서의 total inventory는 6.5 곱하기 100 하니까 65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1번 이 시나리오에서는 DC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없고 이것도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centralized inventory supply chain 요 2번 시나리오인데요. 자, 2번 시나리오에 여기 지금 300이라 나와 있고 이게 50이라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자, 여기 올라가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order up to 모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order up to 모델을 사용하는데 수요는 포화송 따른다 그랬어요. 포화송. 그리고 지금 거기서 리드 타임 어떻게 변했나요? 리드 타임이 1주밖에 안 걸리네. 그러니까 리드 타임 1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요? 평균은, 아까 0.5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0.5. 그 다음에 또, target in stock probability를, in stock probability를, 99.5%, 99.5%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스탑하고 각자 엑셀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여기서는 order up to level S가 optimal한 게 4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xpected on hand inventory가
이게 3.0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 여기 지금 파이프라인, 여기 밑에 파이프라인 인벤토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DC와 스토어 간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요때의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그냥 파이프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on order 인벤토리가 그 파이프라인 인벤토리인데, 그게 엑셀에 때려보면 0.5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2번 시나리오에서는 스토어에서의 토탈 인벤토리 얼마겠어요? 각각의 스토어가 3.0만큼 가지고 있죠. 100개 스토어가 있으니까 300. 그 다음에 DC와 스토어 간의 파이프라인 인벤토리, 한 스토어와 DC 간에 0.5만큼 파이프라인 인벤토리가 있으니까 100개 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5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16이라는 숫자는, 여기 116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사실은 이게 누가 주인공이냐면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11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on order inventory, order up to 모델을 사용하는데 주인공이 DC예요. 그때 수요가 우리가 normally distributed 됐다 그랬으니까 normal distribution 사용할 거고요. 그때 리드 타임은 얼마? 리드 타임 지금 8 weeks네요. 그러니까 8이고, 그때 뮤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뮤하고 시그마 다 있어야 되죠. 뮤가 얼마라 그랬냐면 50이고 시그마는 15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 50 넣고 15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때 probability in stock, probability 타겟이 있으니까요. 그걸 집어넣어 보니 이걸 이제 99.5%를 이제 넣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 order up to level S가요. 56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on hand inventory가, 자, 이게 좀 공간이 너무 모자란데요. on hand inventory가 11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116을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로케이션 풀링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로케이션 풀링은 뭐였어요? 사실은 요 2번 시나리오에다가 이 스토어가 그냥 한 방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창고를 만들자는 거죠.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DC를 주인공으로 했던 방금 그 오더 옵트 모델이 이 3번 모델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로케이션 풀링에서는 스토어에 따로따로 재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DC와 스토어 간의 재고도 지금 0이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수학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DC에서의 토탈 인벤토리는 116. 아까 여기서 왼쪽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분석을 했다. 그래서 요 표를 만들었다. 요거 보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요 표에 대한 이제 해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런 표를 완성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consolidated distribution이라는 이 컨셉은 이 두 번째 centralized inventory supply chain이라고 불렀던 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일단 스토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이거 630에서 300으로 재고의 양이 확 줄었어요. 자, consolidated distribution reduces retail inventory by more than 50%. 야, 50%보다 더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하지만 is not as effective at reducing inventory at location pooling. 자, location pooling에서 줄이는 것만큼은 줄어들지 못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요 아이디어가 요 총 재고로 보니까 요런데, 요 로케이션 풀링은 요 116밖에 되지 않냐. 그래서 로케이션 풀링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인벤토리 수량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벤토리가 키핑되고 있는 게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consolidated distribution keeps inventory near the location of demand. 자, 장점은 뭐냐면 지금 여전히 각각의 스토어들이 재고를 갖고 있어요. 각각의 스토어들이 재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스토어들이 담당하고 있는 테리토리에서 고객들에게 바로바로 그 제품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가 수요, 그 고객들의 위치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avoiding additional shipping cost. 원래 자 로케이션 풀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데 모아놓고 그 각각의 스토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스토어,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 수잔 마그노토의 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스토어가 그 pooled then 로케이션에서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thereby avoiding additional shipping cost to customer and allowing customers to look and feel the product. 거기다가 고객들은 제품을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duces inventory even though the total lead time increases from 8 to 9 weeks. 원래는 아까 다이렉트리 스토어들이 서플라이어로부터 주문해 올 때는 리드 타임 8주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스토어에서 DC까지 리드 타임 1주 걸리고 그 다음에 DC에서 서플라이어까지 8주가 걸리니까 토탈 9주가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리드 타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스토어들마다의 재고의 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consolidated distribution이 이제 얘기가 사실 끝났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consolidated distribution reduces the inventory in a supply chain via lead time risk pooling. 즉,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서플라이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토어 1, 스토어 2 이게 많이 있었잖아요. 리드 타임 8주 걸리는 게 이 스토어가 100개가 있으면 이 8주 걸리는 게 100번 일어나야 돼.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서플라이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DC 하나 두고 아주 짧은 리드 타임을 아주 짧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다시 바꾼 거죠. 요거는 1주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이제 8주 걸리는 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끝났다는 거지, 리드 타임이. 그러니까 이 긴 화살표가 100개나 있던 것을 디스트리뷰션에서 서플라이어로 리드 타임 하나로 이제 옮겼으니까 리드 타임을 풀링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Due to lead time risk pooling, the supply chain only need to decide the total quantity to ship from supplier, not total quantity and its allocation across locations.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서플라이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플라이어는 그냥 DC 하나로만 물건을 얼마만큼 보내고 얼마나 자주 보내고 그 정도의 물량을 미리 이제 고민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좀 단순화된 거죠.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some uncertainty is avoided.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거예요. 여러 스토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주문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Most effective if demands are negatively correlated across locations. 자, 이거는 우리 프로덕트 풀링에서도 한번 봤었죠. 그래서 만약에 스토어 1, 2, 3, 4, 스토어 100까지 있는데 이 수요들이 negatively correlated 되어 있으면 DC에서 서플라이어로 주문하는 이 주문의 양도 상당히 안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Most effective if the supplier to DC lead time is long and the DC to store lead time is short. 이게 이제 언제 이게 효과적이냐면 서플라이어에서부터 DC까지는 엄청 멀고 DC에서부터 스몰 스토어들까지는 되게 짧을 때, 이렇게 되게 짧을 때, 요때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실 이게 누메리컬리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해도 그런 사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But consolidated distribution increases total distance traveled and the total lead time from supply to store. 그래요. 디스턴스는 멀어졌지. 원래는 아까 오리지널하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번 이게 다이렉트리 오는 이 직접적인 거리에 비해서 볼 때 왼쪽 그림은 DC까지 갔다가 약간 또 휘어져 가지고 또 스토어로 가야 되니까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도 아까 8주에서 8주 플러스 1주 해가지고 이제 9주가 된 거죠.
자, other benefits of consolidated distribution.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느냐? Easier to obtain quantity discount in purchasing from supplier. 자, 이 말은 서플라이어 1에서부터 스토어 1에서부터 스토어 100까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서플라이어로 주문을 한다 해보세요. 주문의 수량이 많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커다란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니까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서플라이어로 한번 주문할 때 많은 양을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양을 주문하면 주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많이 사면 싸게 해주는 거. 그럴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Easier to obtain economies of scale in transportation. 트랜스포테이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요. 스토어에서 서플라이어로 각각 주문할 때는 주문의 양이 작으니까 이동을 할 때도 트럭을 한 대면 트럭 한 대를 꽉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 긴 거리를. 자, 그런데 이 DC로 만드니까 DC에서 서플라이어로 할 때는 많은 양을 주문하니까 트럭을 꽉꽉 채워서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운송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The DC may be able to order full truck load. DC에서 서플라이어 갈 때는 트럭을 꽉꽉 채워서 간다는 얘기야. Full truck load every day. Whereas an individual store might require much more time to order a full truck load. 만약에 스토어 각각의 스토어 1번부터 스토어 100번까지가 있는데 각각의 스토어에서 서플라이어로 만약에 풀 트럭 로드로 주문하겠다. 그러면 주문의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왕창 보내야 되니까 주문 간의 간격이 길어지죠. 그 얘기는 한번 주문할 때 많이 주문해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스토어들이 많은 양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게 되겠죠. 자, 요까지 얘기가 저 consolidated distribution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타임 풀링의 또 다른 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또 다른 버전은 제목이 delayed differentiation. 자, differentiation은 차별화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딜레이 시키겠다. 지연시키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differentiation 하겠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제목으로는 postponement strategy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 프로덕트 풀링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프로덕트 풀링, 즉 유니버설 햄머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프로덕트 풀링이 아이디어였는데 자, 이것은 오닐의 프로핏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but it does not allow O'Neill to differentiate between surf and dive market. surf하고 dive 각각의 특징을 만약에 원하는 만약에 다른 고객들이 완전 차별화되어 있다면 제품을 디퍼런시에이트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리드 타임 풀링이랑 같이 합치면 아주 좋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은요, 이 유니버설 햄머라는 아이디어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첫 번째, O'Neill stocks a generic hammer that have no logo. 즉, 어차피 두 제품, 다이브랑 서프랑 제품이 똑같으니까 로고를 박지 말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너릭 햄머. 사실 그게 이제 유니버설 햄머 제품인데 로고를 박지 않았습니다. When demand occurs, O'Neill's quickly silk screen on the appropriate logo. 아주 빠르게 수요가 이제 발생하면 나는 다이브를 달라. 그러면 다이브 로고를 박아주는 거고 나는 서프를 달라. 그럼 서프 로고를 이 가슴에다가 이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서프하고 다이브를 여전히 우리는 오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is generate the same profit as universal hammer. 그래서 유니버설 햄머를 만들어서 하는 그 유니버설 햄머의 제품을 만들 때 수요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요가 이제 가시화가 되었을 때 그때 아주 빨리 로고를 박아서만 주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드 타임을 다 통합시켜 놓은 거죠. 그죠? 서프 제품을 만들 때의 리드 타임과 다이브 제품을 만들 때의 리드 타임을 통합을 시켜서 제너릭 프로덕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아이디어가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언제 이것이 make sense한 얘기가 되느냐? 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Customers demand variety.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을 원할 때. 자, 그 다음에 there is less uncertainty with total demand than demand for individual version. 그러니까 통합시켜 놓으면 total demand의 uncertainty가 줄어들잖아요. 자,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이게 어울린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variety is created late in the production process.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저 후반부에서 일어나야 돼. 이 차별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방금 서프와 다이브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슴에 실크 스크린 로고를 박아주는 것은 제품의 제일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럴 때 적합하겠죠. Variety can be added quickly and cheaply. 로고 박는 건 아주 빨리 진행되고 가격도 값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후반부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적합하다. 그 다음에 components needed for variety are inexpensive. 자, 실크 스크린 박는 거는 뭐 특별히 뭐 귀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적합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주 힘든 어떤 부속품을 갖다 끼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차별화시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 되죠. 자, 그러면 이 delayed differentiation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자, 방금 했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파는데, 자, 원래 기존 방식은 어떤 거냐. 컬러 피그먼트, 페인트를 만드는 원재료를 막 가져와.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본적인 색깔들, 뭐 하얀색, 뭐 까만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게 기본적인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 해가지고 뭐 분홍색도 만들고 자주색도 만들고 보라색도 만들고 회색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차별화된 페인트 통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리테일러 스토어에서 갖고 있다가 그대로 파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원재료만 만들어서 일단 보내. 그래서 리테일 스토어에서 이 원재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객들이 나는 빨간색 주세요. 그러면 그때 믹싱을 하는 거야. 나는 뭐 회색을 주세요. 그러면 까만색, 하얀색 적절히 섞어가지고 회색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페인트를 섞는 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뭐 큰 비용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의 후반부에 위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위에 있는 그림은 제품의 차별화가 이미 여기서 일어나야 돼. 제품의 차별화가. 근데 지금은 제품의 차별화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차별화가 딜레이드 되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네똥사에서 뭐 의류를 만드는 프로세스도 뭐 이 아이디어를 쓴 건데요. 저 원래는 의류를 만드는 원재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먼저 합니다. 염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염색을 한 어떤 천들을 이제 니팅을 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드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양한 색깔의 스웨터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리테일러 샵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냥 먼저 옷부터 만듭니다. 어떤 옷을? 하얀색 옷을. 그래서 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일단 하얀색 옷을 다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스토어에서. 아니, 스토어일 필요는 없죠. 조그만 어떤 가공 공장이 제일 후반부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빨간색이 많이 팔린다? 그럼 그때 이 염색은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염색해서 갖다 팔겠다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우리 리드 타임 풀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컨솔리데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의 아이디어와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 아이디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자, 그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